나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서울의 뒷골목에서 홀로 서 있었다. 아버지는 내 가슴에 대고 말했다. 너 같은 애는 우리 집에 필요 없어. 당장 나가. 어머니는 울면서도 고개를 돌렸다. 내 여자친구였던 민서와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였다. 나는 24살 김지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핸드폰은 꺼졌고 지갑에는 3만 원 남짓. 갈 곳이 없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로 터덜터덜 걷다 보니 고급 아파트 단지 앞이었다. 문득 고급 세단 한 대가 내 앞에 멈췄다. 창문이 내려가고 여자가 나를 내려다봤다. 탁, 비 맞지 말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다. 문을 열고 탔다. 차 안은 따뜻했고 가죽 시트 냄새가 났다. 그녀는 앞을 보며 말했다. 이름이 뭐야? 지은 김지은요. 나는 이수진. 38살.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차는 한강변 고급 빌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나를 욕실로 안내했다. 씻어. 옷은 내가 줄게.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처참했다. 눈은 퉁퉁 부었고 입술은 파랬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니 그녀가 커다란 티셔츠와 트레이닝복을 건넸다. 여기서 자의 당분간. 나는 고개를 숙였다. 왜요? 왜 저를?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옛날에 나도 비슷했거든. 누군가 문을 열어줬으면 했는데 아무도 안 열어줬어.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래된 슬픔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의 게스트룸에서 잠들었다.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우리 집안 망신이야. 깨어났을 때 새벽 4시였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다. 나는 울었다. 조용히, 소리 없이.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커피 마실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토스트를 구워주었다. 오늘부터 여기 살아. 조건 하나만. 무엇이요? 솔직하게 살아. 나는 눈물을 삼켰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게 그런 말을 했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그녀의 집에서 지냈다. 그녀는 바빴다.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다. 하지만 늘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밥 먹었어? 추우면 난방 올려. 나는 그녀의 집을 청소하고 저녁을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어느 날 밤, 그녀가 늦게 들어왔다. 피곤한 얼굴이었다. 오늘 힘들었어. 그녀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회사에서 또 문제야. 이사진이 나를 밀어내려고 해.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수진 씨는 강하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처음 보는 미소였다. 너는 착하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사람이 나를 구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구하고 싶어진다는 것을. 한 달이 지났다. 나는 수진 씨의 집에 완전히 적응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취업 준비를 하고 밤에는 그녀를 기다렸다. 그녀는 나를 지은아라고 불렀다. 어느 저녁 그녀가 와인을 열었다. 오늘 계약 하나 따냈어. 축하해줄래?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와인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얼굴이 달아올랐다. 수진 씨는 왜 혼자 살아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았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여자였지. 하지만 가족이 반대해서 헤어졌어. 그 후로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해졌어. 나는 가슴이 아렸다.
저도 민서랑 헤어졌어요. 가족 때문에.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아픈 걸 알면서도 물어봤네. 그 손이 따뜻했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라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와 회사를 세웠다. 나는 성공했지만 사랑은 실패했어. 나는 그녀를 봤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녀가 웃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너.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나도 흔들렸다. 다음 날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은아, 미안해. 나도 가족 때문에.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아팠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수진 씨가 내 옆에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너 여기 계속 있어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수진 씨 곁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손을 잡고 어깨를 기대고. 하지만 키스는 하지 않았다. 아직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집에 와라. 용서해줄게. 나는 떨었다. 수진 씨가 물었다. 갈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제 집은 여기예요. 그녀가 나를 안았다. 처음이었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2달째. 우리는 연인이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가 내 옆에 있었다. 키스도 포옹도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녀의 비서가 이상한 눈초리를 보냈다. 대표님, 요즘 집에 누가 사는 것 같던데. 수진 씨는 웃으며 넘겼지만 나는 불안했다. 내가 나갈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너 없으면 나 무너져. 그러던 어느 날 민서가 찾아왔다. 지은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나는 놀랐다. 무슨 소리야? 부모님이 이제 허락해줬어. 너만 돌아오면.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가슴이 흔들렸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아팠다. 그날 밤 수진 씨에게 말했다. 민서가 왔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돌아갈 거야? 나는 울었다.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그녀는 나를 안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하지만 나도 너 없이 못 살아. 다음 날 나는 민서를 만났다. 카페였다. 지은아, 나 진짜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나는 물었다. 부모님은 정말 허락해? 응, 이제 괜찮대. 하지만 나는 느꼈다. 그건 거짓이었다. 민서는 여전히 두려워했다. 나는 말했다. 미안해. 나 이제 다른 사람 있어? 민서는 울었다. 그 사람 누구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자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땠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돌아가지 않을게요. 그녀가 울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수진 씨의 어머니가 찾아왔다. 수진아, 이 여자애가 뭐야? 수진 씨는 차분히 말했다. 제 연인이에요. 어머니는 소리를 질렀다. 미쳤어. 회사 망할라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가슴이 찢어졌다. 고조되는 긴장. 수진 씨의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 사진이 그녀를 몰아내기 위해 소문을 퍼뜨렸다. 대표가 여자를 데리고 산대. 동성애자야.
수진 씨는 버텼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가 아프다는 걸. 어느 밤, 그녀가 취해서 들어왔다. 지은아, 나 지칠 것 같아. 나는 그녀를 안았다. 저도요. 하지만 함께라면. 그녀가 나를 밀쳤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충격받았다. 죄송해요. 그녀는 울었다. 아니야. 내가 약한 거야. 다음 날, 그녀는 말했다. 지은아, 너 잠시 집으로 돌아가. 나는 울었다. 왜요? 내가 여기 있으면 나 약해져. 그리고 너도 아파. 나는 거절했다. 안 갈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강경했다. 가, 제발. 나는 짐을 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말없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지은아. 나는 말했다. 용서 안 해요? 그냥 잠시만요. 그날 밤 나는 울었다. 수진 씨를 생각하며. 한 달 후 뉴스가 터졌다. 이수진 CEO, 동성애 스캔들로 사임 위기. 나는 떨었다.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민서가 또 왔다. 지은아, 이제 돌아올 때 됐어. 나는 소리를 질렀다. 나가. 그날 밤 나는 수진 씨의 집으로 달려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울었다. 수진 씨 미안해요. 사랑해요. 문이 열렸다. 그녀가 서 있었다. 마른 얼굴, 눈이 빨갰다. 왜 왔어? 나는 안겼다. 가지 마세요. 저 없이 가지 마세요. 그녀가 울었다. 나도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다시 함께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수진 씨는 회사를 떠났다.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 작지만 그녀만의 회사였다. 나는 취업했다. 작은 출판사였다.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어느 날 수진 씨가 말했다. 지은아, 결혼할까? 나는 웃었다. 한국에서 안 되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그럼 해외에서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차가웠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후회 안 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후회할 게 뭐 있어? 너를 사랑하는 게 제일 잘한 일이야. 이제 나는 생각한다.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가족과 사회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는 게 옳은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